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갑자기 과학기술 02, 그 학원 학생 중에 과학기술 02 지문을 해설해달라라고 요청한 친구가 있어서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갑자기 과학기술 02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그래.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 선택자들이라면 좀 편하게 읽었겠지만 이렇게 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 과탐 선택이 유불리가 과해지는 이런 그런 출제는 18년에 시행했던 수능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시간이 막 엄청 오래 걸렸거나 이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거라면 큰 문제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지문이에요. 이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쌤이 이걸 배경 지식을 약간 주입을 하고 들어갈까? 약간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서 최대한 그냥 잡아보는 정도로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문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 자, 수소기체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오케이. 자, 수소기체에 전기를 쏜다는 얘기인가 봐.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에 자,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겠죠, 그죠? 수소 분자의 분자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가 된대요. 오케이. 네. 자, 여러분, 분자랑 원자가 뭔지 알아요? 이 정도는 이제 근데 중학 상식이라서 이 정도도 모르면은 가끔 이제 좀 힘들 수 있으니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요.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어요. 이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 얘가 원자 핵인데 원자 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당연히 중성자는 제로입니다. 중성자는 약간 양성자들이 이제 붙어있으면 플러스랑 플러스랑 미는 거 알지? 그지? 플러스 전기랑 플러스 전기가 밀어. 근데 이걸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 그런 약간 좀 중화 역할을 하는 느낌?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원자를 둘러싸고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느낌으로, 자, 이게 사실 이 보어의 전자 궤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 모형이고 이렇지 않다라고 지금은 정설이 돼서, 자, 뭐 쌤이 지금 이렇게 전자 6개를 그렸는데 총 이러면 이제 탄소 원자가 돼요. 원자 번호 6번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안 좋아했겠지만 본 적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주기율표라는 거. 그래가지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순서대로가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 지금 탄소가 6번째거든. 6번째가 뭔 소리냐면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가 6개 있을 때 중성 원자가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탄소 원자를 내가 그린 거니까 6번. 그렇다면은 지금 전자가 6개, 그리고 또 양성자도 6개겠지,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원자라고 해요. 오케이?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자고. 자, 어쨌든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깨진대요. 그죠? 수소 원자로 깨진대. 그러니까 이 분자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CO2, 탄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산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CO2,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합니다. 쌤이 솔직히 화학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조금 그렇지만 덩어리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 거야. 지금 여기 원자 몇 개니? 하면 3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인 걸 분자라 그래.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알아. 자, 어쨌든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 전자는, 자, 어쨌든 수소 분자가 지금 수소 원자로 분해가 됐어요. 전기 때문에. 그지?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들뜬 상태가 돼요. 근데 뭐 각주 보고 왔겠지만 딱히 도움은 안 될 거고요.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돼. 자, 기저 상태는 이제 맨 아래 상태 이런 얘기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일 거고, 들뜬 상태가 돼서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 낮은 에너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대. 자, 들뜬 상태에서 기저 상태가 될 때 빛을 방출하는 거를 얘기하나 봐. 오케이? 들뜬 상태에서 기저 상태가 되면은 전자가 빛을 방출하나 봐요. 오케이? 여러분, 빛도 에너지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애가 들떴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흡수했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영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대요. 솔직히 화학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햇빛은 모든 게 있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인가 봐. 근데 수소 전자의 그 스펙트럼은 뭔가 몇 개의 선만 있는,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거의 반대말이에요. 몇 개의 선만 찍찍찍찍 그어지는 뭐 그런 건가 봐. 햇빛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연속적으로 다 있는데, 이 수소 전자의 이 스펙트럼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선만 있는 이런 걸 얘기하나 봐. 오케이?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네, 그냥 각자 한번 보고 올게. 들뜬 상태라는 건 에너지를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야. 지금 여기 있는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이게 기저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기저 상태보다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 같고,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자의 에너지 값이에요. 자, 그럼 기저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겠고,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겠지, 그지? 오케이?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더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수록, 자, 그러니까 지금 원자 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까운 이게, 기저 상태. 제일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고, 점점 올라갈수록 애가 들뜨게, 더 많이 들뜨고, 그지? 낮은 에너지 준위일수록 안정한 상태래.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가 더 불안정해지는 상태인 거죠.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에너지 준이라는 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이라는 게 불연속적이래. 지금 계속 연속적, 불연속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연속이라는 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걸 연속이라고 그러고, 불연속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불연속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인가 봐. 그러니까 전자 에너지 준이가 그 1, 2, 3, 4, 5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1 됐다가 그 다음에 17 됐다가 뭐 57 됐다가 뭐 이런 식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이게 설명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설명이 되겠는데, 솔직히 이렇게 못 냅니다, 요즘은.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는 그런 지문이야. 자, 특정한 값의 에너지 값만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1, 1.1 뭐 이런 식으로 두두두두두 다 갈 수 있는 이런 게 연속적인 거라면, 중간중간의 에너지 값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연속적인 거를 허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대. 괜찮?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래. 자, 이러한 현상이 지칭하는 건 좀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죠? 뭐예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봐. 괜찮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입니다.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시했어요. 자, 이걸로 뭘 설명할 거라고? 원자 모형으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왜 불연속적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는 관성이 있으므로, 오케이. 고전 물리학, 여러분들이 F는 MA 들어봤나 몰라요. 네, 뭐 이런 걸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직선 운동을 하는 관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대요. 그래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원 운동이라는 건 관성이랑 다른 개념이네, 그지? 오케이? 힘을 계속 가해야만 원 운동을 할 수 있나 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직선 운동을 해버리는데,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전자한테 계속 힘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전자가 왜 원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이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인력을 가져요. 당기는 힘을 가져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대.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 원형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게 원 운동이잖아, 그지? 그거는 관성이 아니라 계속 힘을 가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힘의 정체가 뭐냐 하니까 전기적인 인력이야. 오케이? 보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거지, 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때. 그치? 자, 뭐, 이 뭔 소리야? 방출 스펙트럼. 이 방출 스펙트럼 어떤 스펙트럼이냐 하면 선 스펙트럼이죠.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 선 스펙트럼이 어떤 특징을 가졌냐 하면은 이렇게 불연속적이었단 말이야. 그 불연속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전자 궤도라는 게 이렇게 불연속적인 거야. 오케이? 이게 연속적이려면 여기에 꽉 다 차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자가 이 지점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지점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점에 다 있을 수 있으면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정해진 이 궤도로 갔다가 이 궤도로 갔다가 이 궤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보어의 전자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소 이 원자 모형을 가지고서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했다, 이런 얘기지. 괜찮? 자,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는, 전자가 많은 원자란 뜻이야. 그냥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예요. 오케이?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전자 원자라는 건 사실 수소 빼고 다란 얘긴데, 이것도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나 들어오는 거지,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 이건 이 질문이 잘못한 겁니다, 그냥. 자, 다전자 원자에는 보어의 모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보어의 모형은 수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 예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있었대.
이것도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지, 그지? 가 돼 있어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그랬는데 가속도 운동이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생각만 들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쌤이 잘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 일단. 만약에 쌤도 물리를 몰랐다면 그냥 뭐 개소리지? 가속도 운동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오케이? 어쨌든 원운동하는 전자의 이 설명이 뭔가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나 봐. 오케이? 그 정도. 자,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의 핵을 주위로 움직일 수 없어서. 자, 어쨌든 이게 지금 같은 말이란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지금 가속도 운동, 전하를 띈 입자 누구 믿니? 당연히 전자겠지, 그지? 전자의 가속도 운동. 자, 여러분 우리가 독해로서 그냥 뭔 소린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그냥 독해로서 잡을 건 이거야.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는 거 있지. 그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나 봐. 돼요? 이 원운동이라는 게 가속도 운동인가 봐요.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독해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뭔가 원운동을 전자가 한다는 게 고전 물리학 이론에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뭔가인가 봐. 오케이? 어쨌든 고전 물리학 이론에서 위배가 된 상황이야.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 자, 슈레딩거는 아마 이 문단까지는 어떻게 견뎠을 텐데 슈레딩거 나오면서 약간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원자 모형이 방금 아까 건 뭐였어? 원의 이 궤도들을 도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원자의 모형이었죠. 자, 슈레딩거는 근데 파동성이라는 걸 얘기할 거래. 전자의 파동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얘기할 거래. 파동성이 뭔지 모르죠, 그죠? 물음표. 자,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볼 거래요. 내가 아는 전자는 약간 알갱이 이런 건데, 그지? 그거를 정상파로 본대. 정상적인 파동이야? 뭐야? 잘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원자를 파동 역학자로 설명하라고 한대. 네, 뭐 걔 어려운 얘기를 하겠대. 파동 역학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겠대, 그죠?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나올 거니까 잘 들어봐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전자의 파동성이 뭔지, 그지? 그 다음에 정상파가 뭔지,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걸 당당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자, 기타나 바이올린은 뭔지 알잖아, 그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양쪽 끝이 고정된 현, 줄이겠죠?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에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한대요. 오케이. 자, 뭐 기타를 그려봤어. 미안. 자, 쌤이 원래 그림 못 그리는데 지금 막 열심히 그릴 생각이 없어서 더 못 그려요. 자, 기타야. 자, 어쨌든 이 기타에선 이 줄과 이 줄이 여기 고정되어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튕기면은 띵 하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들을 정상파라 하나 봐. 그죠? 정상 상태다라고 하나 봐. 그죠? 오케이? 양쪽 끈이 고정된 현 이런 걸 고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런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대.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이상한 것들이 전자네 그냥. 그지? 자, 그림 1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래요. 진폭. 세상에. 뭔지 몰라. 그죠? 네. 뭐 솔직히 문제 풀 때 딱히 뭐 이런 거를 문제로 낼 수는 없으니까 진폭이 뭐니?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 설명 안 하는데. 예. 물음표 박아놨는데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싸가지 없는 지문이란 말이야.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모래지는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설명을 안 한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야 되거든. 기왕 그런 김에 설명을 해줄게요. 진폭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진폭이라 그래요. 이 폭, 진동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의 폭.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진동의 폭이 없잖아. 진동 지금 제로잖아. 안 움직이잖아. 이런 것들을 지금 마디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래. 어려운 표현 아니야. 잘 들어봐. 2분의 1 파장이 지금 이 친구잖아. 그지? 이 친구의 정수배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뜻이야 그냥. 오케이? 자, 1파장은 이런 걸 지금 이게 2배가 된 거잖아. 그지? 지금 이거는 곱하기 3이 된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2개 있는 거고 여기는 3개 있는 거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대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는 그런 파동들은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나나 봐.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약간 중간에 약간 끊겨 있고 이렇지 않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허용되는 파장.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이렇게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걸 설명할 수 있대요. 솔직히 이거 이해 안 갔을 거야. 이건 이해 안 갔을 거고요. 솔직히 독해로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글은 독해 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글일 것 같고 이딴 식으로 절대 낼 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 보여줄게. 제한한다며. 그지? 제한된다며. 제한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파장이 불연속적인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됐으면 연속적일지도 모르는데 허용되는 게 제한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허용되는 게 제한되니까 불연속적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딱 이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분의 1 파장의, 자, 파장이란 기호야. 시옷 거꾸로 쓴 걸 말해. 자, 람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 어쨌든 지금 2분의 1 파장이라는 것의 정수배. 이 정수배로만 제한을 둔대. n이라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정수배, 여기서만 전자가 뭐 에너지를 갖는다? 뭐 그런 거라서 불연속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한 5분의 1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4분의 3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안 되니까 불연속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자,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모형을 제안했어. 좋아요. 들어보자고. 양자 역학적 모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양자 역학 굉장히 불쾌하죠, 그죠? 자, 3자원 공간에서의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y, z의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보래.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그지? 뭘 고려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자, x, y, z로 이루어진 함수를 고려하래. 하라 그래, 그지? 난 못해, 이런 거.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오케이,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자, 뭐 들어본 사람이야 반갑겠지만, 네, 지금 이 지문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일단 화학 선택자,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클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화학 선택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미 힘든데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있다는 거 나오면은 이미 여기서 멘탈이 이미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개소리가 하고서 생각도 안 하게 됐을 거야. 네. 자, 그냥 독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확정성 원리가 뭐냐면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불확정적인가 봐. 오케이? 위치랑 운동량, 운동량이 뭔지도 몰라, 그죠? 어쨌든 뭐 전자에 지금 여기서 우리 어떤 입자 이것만 전자로 바꿔서 읽는 게 최선이겠지. 전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나 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위치도 정확히 몰라. 그냥 뭐 그런 거네.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 없대. 자, 너네 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야. 이 위치와 운동량이 정확한 움직임이랑 같은 말인가 봐. 오케이? 움직임이랑 같은 말인가 봐. 저 위치랑 운동량이란 말이. 돼요?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움직임이라는 걸 알려면 위치랑 운동량을 둘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알 수 없다. 불가능하다니까. 너도 뭐 딱히 의미 부여할 필요 없죠. 불가능하다니까. 자, 하지만 자, 어쨌든 그럼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너도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는 거고. 하지만 파동 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진대요. 자, 방금 아까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보려면, 자, 근데 난 이거 전혀 고려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곱을 하려니까 지랄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자, 그 값은, 자, 제곱한 그 값을 얘기하나 봐. 네, 어쨌든 지금 이게 특정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얘기해 주려나 봐요, 그죠? 그게 뭐냐?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랑 관련된대요. 그렇구나, 그죠? 네, 특정한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래요. 자, 제곱값을 알면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점 1 그리고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인 확률은 어떤 거냐면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함수값을 제곱하면 된대. 뭐 나한테 뭐 이거 시키겠냐? 그지? 야, 난 지금 애초에 여기서부터 안 되는데 함수를 고려하라는데 난 이 함수부터 고려가 안 됐는데 너한테 제곱을 시킬 리 없으니까 여기서 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제곱한 다음에 비율 계산을 하래 알아서. 지가 하겠지. 내가 하진 않을 거니까 이건. 그래 하면 확률을 얻는다고 그냥. 확률을 얻는데.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 비율이 100이라면 뭐라는 거야? 자, 제곱의 비율이 100이래. 네. 자, 그러면 확률이 100배다. 뭐 그런 뜻이래. 오케이. 네, 뭐 그렇대요. 그죠? 네. 제곱의 비율이 100이면 제곱이 뭐 크면 좋은 건가? 모르겠어. 그죠? 네. 어떻게 이따위로 쓸 수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자, 따라서 파동 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의 알파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알파가 전자 확률 분포인데 지금 이게 이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 이게 지금 전자 확률 분포인가 봐.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게 약간 짙게 돼 있는 여기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좀 높고 좀 옅어지고 있으니까 여긴 조금 확률이 낮고 뭐 이런 느낌인가 보지, 그지?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대. 네, 뭐 멀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작대요. 계속 확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알 수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정확한 움직임을 몰라서 전자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못 하나 봐요. 그게 뭐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 뭐 그딴 건가 보고. 자, 어쨌든 자, 따라서 수소핵 주위 공간이 그림 2의 A와 같이 알파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 그림 2의 이 알파처럼 겹겹의 껍질. 자, 그럼 지금 껍질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껍질인 거죠, 그죠? 껍질. 이거 이게 껍질, 껍질, 껍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오케이.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자, 지금 보면은 확률이, 지금 Y값이 확률이죠, 그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지금 Y값인가 봐. 방사 방향이 뭔 개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 발견할 확률이 저거니까, 이거니까, 그지? Y값은 이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최대값을 가져요. 그죠? 이 핵으로부터 거리가 2대일 때 확률이 최대값인가 봐. 그죠? 그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대. 아까는 뭐라는 거야? 아까는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랬거든? 그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랬어. 그래서 멀리 있으면 발견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방금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랬는데 지금 껍질로 쌓여있다고 가정하면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 감소할 거래. 자, 너가 이걸 읽으면서 뭐야? 멀어진다 그러더니 그냥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그러더니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거 지금 약간 충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생각했으면요. 네, 잘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냥 읽으면서 뭔 개소리야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껍질 속에서 발견할 확률 껍질 속에서 발견할 확률 이거랑 그냥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 다른 건가 보다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대단하신 거고 모르는 내용인데 그 정도로 읽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건 진짜 너무 못 쓴 글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쓸 수가 있을까? 자, 어쨌든 그렇대. 자,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아까 나왔던 그 말이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해. 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해요. 오케이?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한데 이게 뭔 소리니?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껍질이 여기라고, 아이고, 이렇다고 치면은 이게 첫 번째 껍질이 이거라고 치면은 두 번째 껍질은 뭐 이딴 식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껍질의 부피 자체가 클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야. 머릿속으로 뭐 상상이 되면 하고, 아니 마세요 그냥. 이거는 뭐 이딴 걸 연기할 리는 없어. 자, 어쨌든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이라는 것은 증가하다 감소한대.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더럽게 쓰면서 문제는 또 쉽게 내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그냥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내용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이건 모르면서 쓴 티가 나는 지문이라서 막 공부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 아닙니다, 얘는. 자, 방사방열 확률은 증가하다 감소한다. 자,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방열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내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대. 자, 그럼 지금 이 거리 있지? 이 거리가 R이라고 하면 보형의 궤도 반지름도 R인가 봐, 이게.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최대 확률인 이 거리도 이것도 R이고. 네, 뭐 그래서 같대요, 그죠? 네, 최대값인 거리가. 자, 뭐 이 정도 지문입니다. 이미 풀고 답답한 친구들을 위해 찍었지만 쌤이 이래서 수능특강 원래 지문 해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문이 이 그지 같은 거랑 괜찮은 거랑 되게 섞여 있어서 네, 이 지문은 네, 분석하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이 영상 봤다면 이걸 끝내세요, 알았죠? 166평에 16년도 15년에 시행했던 166평에 이 전자 모형에 대한 지문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던 지문이 있어요. 깨끗하고 예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랑 만약 연계가 된다면 그냥 불확정성 원리 그냥 이거 하나 끌어올 거야. 이거 요즘 뭐 핫한 주제라서 이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딱히 그럼 연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거거든요. 차라리 이 지문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지문은 1, 2 수능에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던 지문인데 나름 이쁘게 잘 써놔서 이거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전자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거구나. 뭐 이런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서 이거 두 지문 정도. 네, 이거 두 개 정도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얘네만 보세요. 그냥 지문 다시 복습 안 해도 되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 1번 문제는 5번이에요 그냥. 뭐 이거는 뭐 딱히 설명할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윗글 ENL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 문제야.
자, 1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전자가, 지금 우리가 껍질 이거 이해했으니까 껍질 개념으로 보면은 들뜬 상태에 있는 거에서 낮은 상태, 기저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죠. 그죠? 2번.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 이런 걸 정상파,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던 것 같아.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다. 이거 확인해보면 되죠. 그죠? 지금 이게 마디라는 개념이 나온 적이 있긴 하단 말이야. 그지? 이 마디라는 말이 양쪽 끝이라고 그냥 같이 볼 수 있는 말인가? 이 정도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그지? 그럼 확인해보면 어때? 마디라는 것은 이 진폭이 0이 되는 지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디가 2개일 이유가 없습니다. 3개여도 돼요. 5개여도 되고, 6개여도 되고. 그래서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가 아니라서 답이 2번. 이렇게.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가볍지, 그지? 3번. 네, 뭐 시작하면서 오프닝 하면서 얘기했던 거지, 그지? 햇빛은 연속적인데 수소 방출 스펙트럼은 이렇게 분연속적이다. 이 정도. 4번. 불확정성 원리 따르면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네, 그게 불확정성이었어, 그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다 하면서 부담을 좀 줄였죠. 5번.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곱한 값들의 비율은 바로 상대적인 확률이랑 같다. 뭐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 그죠? 나한테 이걸 시킬 리가 없었잖아, 그지? 읽으면서 와, 이거 설마 계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바보예요. 자, 3번 문제. 자, 이 가 부분은 이 가속도 운동 있잖아요. 이게 전하를 띤 입자, 전자였겠지, 그지? 전자의 가속도 운동은 고전 역학에 위배된다 였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했었던 건 뭐야? 이건 전자겠고 당연히, 그지? 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읽기로는 원 운동이었어요. 야, 이건 읽으면서도 약간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가속도? 그럼 막 점점 빨라지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근데 원운동은 딱히 점점 빨라진다의 그런 개념이 아닌데 왜 저기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당신이 물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막힙니다. 네. 거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야, 사고를. 그러니까 이래서 이 지문이 싸가지 없는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물리나 화학은 선택자 유불리가 너무 커요. 네. 솔직히 이거 물리나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이거 영상 안 들어왔을 텐데 읽으면서 딱히 막히는 구간이 한 3분의 1도 안 돼요. 다른 이거 모르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불리가 큰 그런 것들을 안 내기 시작한 지 한참 오래됐거든. 그래서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 일단 보기 한번 볼게.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자, 어쨌든 지금 이 구간들 설명을 해주는 보기인가 봐. 전하를 띤 입자,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 오케이. 아까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떨어질 때, 그지? 야, 근데 이건 원운동 아닌데, 그지? 자, 어쨌든 빛을 외부의 빛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만약 한다면,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지? 원운동을 한다면 안 된다, 위배된다, 였으니까. 자,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므로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대. 아, 운동 방향이 변하면 가속도 운동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물리 선택자가 아닌 한 여기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런가 봐. 그지? 방금 가속도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속도 운동이니까 원운동이 지금 사실 이거 읽는다고 하면서 막 납득이 되진 않지, 그지? 어쨌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걸 가속도 운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뭐야? 원운동을 하면 빛을 계속 방출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다니? 운동 에너지라니. 네, 이거 2분의 1 mv제곱이라는 물리에서나 나오는 그런 건데, 네, 최소한 속도가 느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속력이 느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 진짜 참 문제를 어떻게 이따 이래야 되지 싶은 문제야. 자, 어쨌든 그래서 위배된대. 오케이? 자, 1번. 어쨌든 지금 이 결과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이거. 자, 1번부터 볼게. 원운동을 하는 전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인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왜 멀어져? 뭐 조금 타이트하게 설명해보면 멀어진다 하는 건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면 점점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지? 멀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왜 커져?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반대말입니다. 2번.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핵에 접근하게 돼서 에너지 진위가 일정할 수 없다. 네, 나도 쌤은 물화 선택자야. 쌤은 전기전자공학부로 들어갔다가 국문학과로 전과한 사람이에요. 네. 솔직히 나는 이거 알아. 네. 그래서 모르는 채로 읽었다면 난 여기서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운동 에너지 이거. 운동을 안 한다는 건가? 뭐 개소리인가? 여기서도 걸렸을 것 같아. 이 가속도 운동이 도대체 뭐야? 설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솔직히 이거 쌤이 몰랐으면 이거 편하게 못 골랐을 것 같아요. 그냥 3, 4, 5 다 확인하고서 그냥 계속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뭐 아마 물음표 하지 않았을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3번. 이것도 그냥 이해가 안 됐을 거라서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여기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라는 말이 있으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쓰레기 문제죠 그냥, 그죠? 그냥 뭐 여기 충돌하니까 틀렸나 보다. 그냥 뭐 이게 최선일 것 같아. 4번. 전자를 원자핵으로 향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으므로 전자가 궤도를 따른 원운동이 아니라 질서 운동할 수밖에 없다. 자, 뭐 일단 가해진다 그랬잖아. 이건 뭐였어? 이게 인력이었죠, 그죠? 인력. 그 원자핵과 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인력.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5번.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기보다 현재 운동 상태를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일단 뭐 원운동을 한다면 이러고 있는데 원운동을 아예 못한다 뭐 이럴 순 없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가 지금 포인트지. 갑자기 원운동을 불가능하고 직선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니라서 해서 그냥 억지로 2번 고르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네. 자, 기억은 4번 문제인데 보호 모형이고 이거는 이제 그 뭐 양자역학 슈레팅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였는데 보호 입장에서는 뭐였냐 하면은 이 궤도가 이런 식으로 칸이 나눠져 있어서 에너지가 1, 17, 59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연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원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고. 네, 이거 과학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근데 지금 이거 해설 보면요, 해설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해설도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은 얘가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운동이 약간 끊긴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아닌 거야. 오케이? 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다. 여기부터 이미 멘탈이 나갔을 텐데, 그지? 자, 이 문제 틀렸어도 괜찮아, 알죠? 자,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과학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파동이 불연속적이라면 파동 자체가 잘려야 돼요. 그래서 파동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돼야 파동이 불연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파동이 불연속적이라기보다는 그 파장이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장, 그것도 심지어 그거 정의도 안 했어요, 그죠? 파장이 파동의 길이라는 뜻이거든. 한번 진동할 때의 길이 이를 뜻하는 거거든. 그것도 정의를 안 했어. 그래서 1번 골랐다면요, 괜찮아요. 당신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잘못한 거지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법적으로 잘못해서 틀린 거거든, 1번 소지는. 근데 지금 해설지 읽어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과학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쓰레기 같은 문제입니다. 자, 2번. 수소 원자의 기억은 수소 원자의 전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만 같기 때문이고, 네, 이건 읽었던 내용이고요. 니은은 수소 원자의 전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인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설명되진 않아요. 그거로 설명한 건 아닙니다. 3번.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네, 뭐 똑같은 얘기고 위에 거랑. 니은은 수소 원자의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거리가 갑자기 왜 변해? 확률이다. 그냥 뭐 정확히 알 수 없고 확률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다지. 4번. 기억은 다른 원자 내 전자와는 다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고유할 성질 때문이고. 자, 다른 원자, 이게 지금 이게 다전자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 한번 나오긴 나왔었는데 기억이 날 리가 없는. 어쨌든 수소 원자 내 전자만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른 원자들은 그럼 불연속적이지 않고 연속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런 글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앞부분부터 그냥 자를 수 있지, 그지? 자, 5번. 특정한 원형궤도, 그죠? 특정한 원형궤도, 그런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원형궤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점수의, 그치, 정수배 파장만을, 그치?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이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띄엄 가니까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쌤 이거 처음 풀 때는 5번 말고 딴 거 그냥 쑥 훑다가 넘어가고 5번 여기 있네 이러고 그냥 풀고 넘어갔어서 선재가 얼마나 그지같이인지 몰랐어요, 영상 찍기 전에는. 네. 근데 이건 네, 1번 골랐어도 괜찮아, 알았죠? 자, 그 다음 5번.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거 풀면서 3번을 골랐다. 네, 지문이 그러니까 나름 함정이랍시고 한 것 같거든. 구조를 이걸 설계를 할 때. 자, 나의 내용은 이거였죠, 그죠?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내는 핵의 거리,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 그리고 이 거리, 이 거리가 만약에 R이라고 하면 이 R이랑 이 보호의 궤도 모형, 궤도 반지름도 R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인데, 뭐 전자 이동 경로 뭐 이런 얘기 못 하고요. 그죠? 이런 거 못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기저 상태. 자, 들뜬이랑 기저가 갑자기 일치할 이유 없고요. 다음에 3번 성지 보면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의 점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네. 자, 나도 처음 읽을 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왔었는데 4번도 맞는 거야. 뭐지? 미친놈인가? 하고 봤더니 자, 얘가 뭘 요구한 거야? 껍질에서. 그러니까 지금 껍질에서 발견할 확률이랑 그냥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구분을 했어야 돼요. 그죠? 네. 네. 뭐, 어쨌든 인정을 할 수 있지, 그지? 네, 그래서 4번을 골라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방사 확률이란 이 정의가 지금 3번이랑 똑같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얘네 둘이 달라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랑 방사 확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둘이. 껍질에서라고 써 있었으면 맞는 말이 돼요. 네, 더러운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아니야. 5번 선지 마찬가지로 기저 상태가 갑자기 높은 에너지 준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번 선지랑 똑같은 이유로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더러운 문제들을 억지로 열심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래서 스마트강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쌤이 썸네일에 좀 그지 같은 지문들은 그지 같다고 표시를 해놓으니까요. 네, 그걸 좀 보고 지문을 선정을 해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풀고 나서 고민을 굉장히 괴롭게 한 친구들을 위한 이거예요. 영상이에요. 자, 이 지문이 만약 연계가 된다면 연계가 될 수는 있어. 그냥 내용 몇 개만 가져와서 방사 방향 확률, 슈레딩거의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을 몇 개를 가져올 수는 있어. 하지만 이딴 식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알죠? 이딴 식으로 배경 지식 유무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커지는 이런 건 우리 안 낸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트렌드적이지 않은 거라서 지문이 만약 연계된다면 사실상 지문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히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할 만하지 않은 그런 연계일 겁니다. 이건 오케이. 네. 그리고 글을 이렇게 절대 그지같이 쓰지 않을 거니까 이 지문 특히 어렵다면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